솔직히 말해서 언니는 나한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냐? 당신은 이 바닥에서 시체도 못 찾아.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세리의 욕망과 동숙의 오기가 뒤섞여 불륜을 도박으로 덮으려는 계획이 시작되고 비굴하게 무릎 꿇은 용길은 뒤에서 도주를 꿈꿉니다. 저마다의 탐욕으로 위태롭게 봉인한 이 거짓 평화는 과연 언제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용길과 희경이 은밀히 만나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용길 안에 동숙까지 다가오는 상황을 맞닥뜨린 현빈과 주아는 차 안에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설 수 없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자신들이 함께 있는 걸 들키는 순간 양씨 집안과 공씨 집안의 해묵은 원한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빈과 주아가 경악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동숙이 벼락처럼 용길과 희경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동숙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희경의 뺨이라도 때릴 기세로 달려들었는데요. 하지만 희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동숙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희경은 기가 막혀하는 동숙을 향해 피식 웃으며 입을 떼었는데요. 언니 지금 나 때리려고요? 솔직히 말해서 언니는 나한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냐?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동숙이 뭐? 고마워? 라며 기가 차서 말을 잇지 못하자 희경은 한술 더 떠서 언니랑 살면서 맨날 죽상에 기죽어 지내던 용길씨, 내가 자존감 세워주고 사람 만들어놨잖아. 내가 용길씨 기 살려준 수고비는 못 줄망정 어디서 머리채를 잡으려고 그래?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옆에서 용길이 안절부절 못하며 희경아 그만해. 일단 가. 라고 말렸지만 희경은 용길의 팔을 꽉 잡으며 동숙의 속을 더 긁어놓았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우리 찐 사랑이라며. 언니한테 당당하게 말해. 상간녀 위자료? 그거 언니가 용길 씨한테 못해준 거 내가 채워준 수강료로 퉁치자고 해. 언니도 알 거 아냐 용길 씨가 얼마나 사랑에 굶주려 있었는지. 동숙은 희경의 뻔뻔한 태도에 실성한 듯 소리를 지르다 결국 용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용길은 나 이제 너랑 못 살아. 이혼해줘. 나 희경이랑 떠날 거야. 라며 적반하장으로 소리쳤는데요. 하지만 동숙은 눈을 부릅뜨며 용길의 얼굴 앞에 자기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혼? 꿈도 꾸지 마. 당신이 저 여자랑 바람난 게 우리 아버지랑 오빠 귀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이 바닥에서 시체도 못 찾아. 당신이 원수 집안 공정한 내 재수 씨랑 붙어 먹었다는 걸 알면 우리 오빠가 가만둘 것 같아? 동숙의 서슬퍼런 경고에 용길의 기세가 순식간에 꺾였습니다. 용길은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불륜 상대가 하필이면 장인어른 양선출이 가장 증오하는 집안의 여자라는 사실이 가져올 파멸을 직감했는데요. 동숙은 비틀거리는 용길을 차갑게 쏘아보며 마지막 제안을 던졌습니다. 집에는 출장 갔다가 돌아온 걸로 해줄게. 새언니한테는 내가 대충 둘러댔으니까 입 닥치고 들어가. 결국 용길은 희경을 그 자리에 버려둔 채 동숙의 뒤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숙은 가문의 체면을 위해 불륜을 도박 사건으로 덮기로 하고 용길을 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차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현빈은 주아를 조용히 집 근처에 내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집안과 주아의 집안이 이토록 추악하게 얽혀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용길은 양씨 집안 거실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장인 양선출과 양동익의 서슬퍼런 눈빛 아래서 민용길은 비굴할 정도로 머리를 조아렸는데요. 장인어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정신 차리고 개과천선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라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동숙은 그 꼴이 가증스러워 고개를 돌렸지만 선출은 시의원 공천을 앞둔 아들 동익의 앞날을 생각해 일단 용기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동익 역시 제발 제대로 좀 살아. 라며 윽박질렀고 용길은 연신예, 예를 반복하며 비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숨어든 용길의 표정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숨겨둔 보조 휴대전화를 꺼내 희경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희경아, 조금만 참아.
내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우리 멀리 떠날 방법 찾을게라며 여전히 헛된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동숙은 문을 걸어 잠그고 용기를 향해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절대 그 여자랑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그땐 진짜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라며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길은 애처로운 표정으로 나 진짜 열심히 살게. 나 진짜 이번엔 제대로 살게. 여보라며 거짓 눈물을 훔쳤습니다. 희경과의 대화를 마친 대하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방을 나왔습니다. 사랑한 적 없다는 말보다 아이도 갖기 싫었다는 말이 가슴을 더 깊게 후볐는데요. 대하는 마당에 서 있는 성미와 선혜의 시선을 피하며 대문 밖으로 무작정 걸어 나갔습니다. 자신을 위해 울어주던 가족들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던 것이죠. 동네 놀이터 벤치에 주저앉은 대하는 허탈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만 좋아한 거였다니, 내가 힘들까봐 도망쳤다는 그 말이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대하는 차마 희경을 원망하지도 못했습니다. 동숙은 타들어가는 가슴을 식히기 위해 무작정 동네 놀이터로 향했는데요. 그곳에서 그녀가 마주한 건 자신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대한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실성한 듯 웃는 대한에게 동숙이 다가갔습니다. 오빠, 지금 웃음이 나와? 오빠 마누라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나 웃는 거냐고. 동숙의 외침에 대한이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숙아, 희경이가 그러더라.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 없대. 내가 의사 집안이라 결혼했대. 대한의 바보 같은 소리에 동숙은 가슴을 쾅쾅 치며 절규했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어? 그 여자가 오빠 버리고 간 이유, 단순히 오빠가 싫어서가 아니야. 남자가 있었다고. 대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남자? 그럴 리가. 희경이가 그냥 힘들어서. 동숙은 대한의 멱살을 잡듯 어깨를 쥐고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이 바보야. 와이프 누구랑 바람났는지 알아? 그 남자가 바로 우리 집 민용길이야. 우리 집안 등골 빼먹고 사는 내 남편 민용길이랑 오빠 마누라랑 눈 맞아서 도망갔던 거라고. 민용길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귀에 박히는 순간 대한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 희경이 자신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평생 원수처럼 지내온 양씨 집안의 사위와 놀아났다는 사실은 대한의 마지막 남은 자존감까지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대한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용길. 민용길이라고? 희경이가. 왜 하필 그놈이랑. 동숙은 그런 대한의 어깨를 붙잡고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며 함께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원수 집안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배신이라는 처절한 아픔을 공유하는 동지가 되어 놀이터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현빈에게 집 근처에서 고모를 봤다는 말과 고모부와 희경의 이야기까지 전해들은 세리는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동익의 시의원 공천을 위해 의원 사모님들의 비위를 맞추며 우리 집안은 청렴한데 오해만 가득하다며 눈물겨운 로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만약 이 사실이 동익이나 아버지 선출의 귀에 들어가는 날에는 공천은커녕 용길과 함께 집안에서 영원히 매장당할 판이었습니다. 세리는 황급히 현빈의 입을 틀어막으며 주변 눈치를 살폈습니다. 현빈아, 너 이거 잘못 본 거야. 세리는 현빈의 어깨를 강하게 쥐며 다그쳤는데요. 이건 내 고모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익 이오빠 인생이 걸린 문제야. 제발 못 본 걸로 해줘. 세리는 간절함을 가장한 압박으로 현빈의 입을 간신히 막아세웠습니다. 현빈을 방으로 밀어넣은 세리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세리는 용기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고모부 연기 제대로 해. 한 번만 더 바람피는 거 눈에 띄면 그땐 내가 직접 오빠한테 말해서 고모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용길은 세리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세리가 희경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현빈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현빈은 세리가 희경을 매수해서 조용히 사태를 덮으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세리는 희경의 손에 뭉칫돈을 쥐어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이거 받고 죽은 듯이 살아요.
이 일로 우리 남편 시의원 공천 떨어지면 당신도 나도 끝장이야, 알았어? 세리는 이 돈이 희경을 멀리 떼어놓을 족쇄라고 믿었지만 희경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리에게 거액의 뭉칫돈을 받아 챙긴 희경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는데요. 희경은 돈 봉투의 두께를 손가락으로 가늠하며 곧바로 용길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세리는 이 돈이 입막음용이라 굳게 믿었겠지만 희경에게 이 돈은 지긋지긋한 이 동네를 영원히 뜰 수 있는 자유의 열쇠였던 것이죠. 세리의 눈을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온 용길이 희경과 마주했습니다. 용길은 세리 앞에서는 개과천선하겠다며 납작 엎드려 있었지만 희경이 내미는 돈을 보자마자 눈빛이 탐욕스럽게 변했는데요. 희경아, 이거 세리가 준 거야? 역시 그 여자가 급하긴 급했나 보네. 시의원 사모님 소리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 용길은 돈을 세어보며 비열하게 낄낄거렸습니다. 용길은 희경의 손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희경아, 나 양씨 집안에서 개처럼 구는 거 이제 못하겠어. 우리 이 돈으로 차 한 대 빌려서 이번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버리자. 이번엔 강화도 같은 데 말고 아예 배 타고 멀리 가는 거야. 희경 역시 용길의 품에 안기며 그래요. 가서 우리 둘이 화끈하게 다시 시작해요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세리의 입막음용 뒷돈이 도망 자금으로 변질되는 순간 두 사람은 세리가 준 돈으로 렌터카를 예약하고 짐을 쌀 계획을 세우며 행복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도주가 양씨 집안과 공씨 집안에 어떤 파멸을 불러올지는 안중에도 없었는데요. 특히 용길은 세리가 준 돈으로 도망가는 거 알면 그 기집애 거품 물겠지? 라며 세리의 뒤통수를 칠 생각에 오히려 통쾌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게 된 현빈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새엄마 세리가 집안을 위해 한 행동이 오히려 불륜 남녀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된 것도 모자라 고모부 용길이 새엄마를 비웃으며 도망갈 궁리를 하는 모습에 구역질이 났던 것이죠. 현빈은 새엄마의 위험한 비밀과 고모부의 파렴치한 배신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심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편 세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거실에서 동익의 넥타이를 메어주며 여보 걱정 마요. 내가 다 손 써놨으니까 당신은 시의원 되는 것만 생각해요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현빈과 주아가 커피숍에서 헤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주아는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우재의 가방 옆에 삐져나온 봉투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봉투 안에는 은빈이와 우재가 내일 입기로 했다는 커플티가 들어있었습니다. 주아는 기가 차서 우재를 불러앉혔습니다. 공우재, 너 이거 뭐야? 너 은빈이랑 이거 입고 어디 가기로 했어? 주아가 추궁하자 우재는 극적이며 걔가 내일 데이트라고 무작정 내밀고 도망가서 그래. 입는다고 한 적 없어라며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주아는 너 은빈이 오빠가 우리 회사 이사인 거 알지? 너네 이러는 거 알면 회사에서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 라며 다그쳤는데요. 우재는 누나야말로 이사님이랑 아까 분위기 묘하더라. 은빈이가 아까 겹사돈 어쩌고 하던데 누나가 먼저 선 넘는 거 아니야? 라며 허를 찔렀습니다. 주아는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고 무슨 소리야? 우린 그냥 친구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우재를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우재가 나간 뒤 주아의 휴대폰에는 현빈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는데요. 은빈이가 겹사돈 응원한다던데 나는 그 응원 찬성이야. 누나 자요? 라는 문자를 보며 주아는 침대에 얼굴을 묻고 한참이나 발을 굴렀습니다. 다음 날 현빈은 주아를 데리고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옛 놀이터와 단골 문구점 앞을 찾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완벽한 수트 차림이 아닌 편안한 니트를 입고 나타난 현빈의 모습은 주아의 가슴을 자꾸만 일렁이게 만들었는데요. 현빈은 주아에게 변하려고 참 많이 애썼어. 그래야 다시 만났을 때 내가 나를 멋있게 봐줄 것 같았거든이라며 10년 넘게 품어온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주아는 잘했네 참 잘 살았어. 양현빈라며 자기도 모르게 현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는데요. 현빈은 그 따뜻한 손길에 멈칫하다가 주아의 손을 꽉 잡고는 이제 회사 밖에서는 현빈이라고 해줘라며 진지하게 눈을 맞췄습니다. 한편 우재는 은빈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커플티를 입고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은비는 커플티를 입은 우재를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는데요. 오빠, 우리 이거 입으니까 진짜 커플 같다. 나중에 우리 언니랑 오빠랑 넷이서 같이 입고 놀러 가자. 우리 겹사돈 되면 진짜 재밌겠다, 그치? 은빈의 거침없는 공세에 우재는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재는 은빈의 가방을 들어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야, 양은빈. 너 겹사돈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 우리 집이랑 너네 집. 그렇게 간단한 사이 아니야. 은빈은 사랑의 집안이 무슨 상관이야. 오빠도 나 싫어하는 거 아니잖아 라며 우재의 팔에 매달렸는데요. 우재는 은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싫은 건 아닌데. 아직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 너무 앞서가지 말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은빈의 짝사랑이 깊어질수록 두 집안 사이에 얽힌 복잡한 사정들을 알고 있는 우재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주아와 현빈이 추억에 젖어 웃고 있을 때, 그리고 은빈이 우재에게 끊임없이 들이대며 행복해하고 있을 때 네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설레는 로맨스가 두 집안의 파멸을 막아줄 유일한 끈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상처가 될지를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네 사람 모두 겹사돈이라는 기분 좋은 상상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공정하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시의원이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이 온 터라 옷매무새를 다듬으면서도 긴장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 뒤를 바짝 쫓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갈 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한 양동익이었는데요. 동익은 기둥 뒤에 숨어 정한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리는 같은 호텔 라운지에서 시의원 와이프를 만나고 있었는데요. 세리야, 내 말이 맞지? 저 인간이 내 거 다 뺏어간다니까. 지금 시의원 만나러 호텔 들어갔어. 아주 작정을 한 모양이야. 동익은 분해서 씩씩거렸고 전화를 받는 세리의 눈빛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시각 라운지 구석에서 시의원을 기다리던 정한 앞에 나타난 사람은 시의원이 아니라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시의원의 비서였는데요. 비서는 정한에게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정한 씨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상인회장으로서 이 일을 맡아주실 분은 공정한 씨뿐이라고요. 정한이 당황하며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양동익은 돈 봉투다. 뇌물 주고받는 거 딱 걸렸어. 라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동익은 확실한 물증을 잡았다는 생각에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정한에게 달려들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다 라운지 쪽으로 향하는 남편 동익의 실루엣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는데요. 세리는 사모님 앞에서 완벽하게 세팅해 놓은 음의 세력 프레임이 무식하게 달려드는 동익 때문에 깨질까봐 사력을 다해 동익을 막으러 뛰어나갔습니다. 여보, 안 돼. 멈춰. 세리의 비명 섞인 외침이 호텔 로비에 울려 퍼졌고 정한과 비서 그리고 시의원 사모님까지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정한이 봉투에서 꺼낸 것은 돈 뭉치가 아니라 다름 아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서였는데요. 동익은 뇌물을 잡겠다며 카메라를 들이밀었다가 계획서를 보고는 멍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은 그런 동익의 무례한 행동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고 세리는 정말 음해. 아니, 이건 우리 남편이 너무 열정이 넘쳐서 라며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판은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뇌물 현장을 잡았다며 위기양양하게 카메라를 들이밀던 양동익은 정한의 손에 들린 것이 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서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는데요. 뒤늦게 달려온 세리가 동익의 팔을 잡아 끌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시의원 사모님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한은 바닥에 떨어진 동익의 휴대폰을 대신 집어들며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떼었는데요. 양동익 씨,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시의원님 비서관님과 시장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이렇게 무례하게 들이닥쳐서 카메라를 들이밀다니요. 이건 저에 대한 모욕을 넘어 의원님을 감시하고 음해하려는 행위 아닙니까? 정한의 단호한 태도에 동익은 당황해서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무슨 뒷거래를 하는 줄 알고 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세리가 옆에서 정말 오해세요, 공 회장님. 저희 남편이 너무 열정이 넘쳐서 실수한 겁니다라며 로비에 여왕답게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매달렸는데요. 하지만 정아는 세리의 말을 자르고 시의원 사모님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제가 회장으로서 이런 소란을 보여드려 송구합니다. 하지만 상인회장 자리는 단순히 감투가 아니라 시장 상인들의 생계가 달린 엄중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사적인 감정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분과 시장 현대화를 논하기에는 제 어깨가 너무 무겁네요. 정안에 차분하면서도 묵직한 일침에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세리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동익은 공정한, 너 진짜 이럴 거야? 라며 발악하려 했지만 정안은 계획서 뭉치로 동익의 가슴을 툭 치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양동익 씨, 시의원 자리가 탐나면 실력으로 오세요. 이렇게 비겁하게 뒤를 밟는 건 예비 후보자가 아니라 범죄자나 하는 짓입니다. 한 번만 더 제 뒤를 밟으시면 그땐 상인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삼겠습니다. 정안의 서슬 퍼런 카리스마에 압도당한 동익은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사색이 되어 동익을 호텔 밖으로 끌고 나갔고 정안은 그들이 떠난 자리를 잠시 응시하다가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호텔에서 정안에게 호되게 당하고 쫓겨나다시피 했던 양동익은 집에 돌아와 밤새 씩씩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내 세리가 지금 그 현대화 사업권 공정안이 쥐고 있는데 당신 공천 받으려면 공 원장님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야 해. 라고 몰아세우자 동익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비굴한 미소를 연습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 동익은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싸구려 박스형 피로회복제 한 상자를 들고 상인의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정아는 서류를 검토하다가 들어오는 동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동익은 특유의 넉살을 부리며 사무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는데요. 에이, 공원장, 아니 회장님. 어제는 내가 너무 의욕이 앞서서 실수 좀 했어. 동익은 어제 호텔에서의 살벌했던 분위기를 대충 얼버무리려 했습니다. 동익은 피로회복제 병을 따서 정안의 손에 쥐어주며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나저나 의원님이 주신 그 계획서 말이에요. 그거 우리 양씨 집안 상가들이 협조 안 해주면 진행하기 힘드실 텐데. 제가 중간에서 다리 좀 놔드릴까요? 대신 이번 현대화 사업업체 선정할 때 제가 아는 괜찮은 곳이 있는데 말이죠. 동익은 정안의 어깨를 주무르며 은근슬쩍 이권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정안은 동익이 내민 음료수를 책상 위에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안경을 고쳤으며 동익을 똑바로 쳐다보았는데요. 양동익 씨, 어제 호텔에서 제가 드린 말씀 잊으셨습니까? 시의원 자리가 탐나면 실력으로 오라고 했지 이렇게 음료수 상자 들고 와서 뒷거래하자고 했나요? 정안의 단호한 목소리에 동익의 비굴한 웃음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동익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회장님, 사람 참 빡빡하시네. 저 시의원 되면 회장님 사업 도와드릴 일 많다니까요. 이게 다 상부상조 아닙니까? 라며 끝까지 질척거렸는데요. 이때 정안이 서랍에서 어제 받은 계획서를 꺼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상부상조는 서로를 존중할 때 쓰는 말입니다. 양동익 씨가 지금 하는 건 협박 아니면 청탁이죠. 계속 이런 식이면 어제 호텔 로비 CCTV 영상 시의원님께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CCTV라는 말에 동익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CCTV라니. 그걸 왜 의원님한테? 아, 진짜 공정한 씨. 사람 참 정없네. 동익은 챙겨온 피로회복제 상자를 다시 챙겨 들고는 투덜거리며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세리가 어떻게 됐어? 잘 풀렸어? 라고 묻자 동익은 저 친구 아주 독해졌어. 예전에 그 바보 같은 공정안이 아니라고. 하며 애꿎은 화풀이만 해댔습니다. 정아는 동익이 나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정아는 상인회장으로서 지켜야 할 시장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더 단단해지기로 결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감사합니다.